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독하게 거둬 후하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렴 죽으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가렴은 가혹하게 거둔다는 뜻으로 구당서에 당나라 헌종이 재정이 궁핍해 황보석을 제상으로 세웠더니 그가 가혹하게 조세를 거두어 백성의 원성을 듣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데 유래된 말입니다. 주군은 무리하게 빼앗는다는 뜻으로 춘추 좌시전에 당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강한 나라 사이에 끼어 가혹한 공물을 바치느라 편히 지낼 날이 없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가혹하게 세금 거두기가 끝이 없다는 뜻인 주구무익이라는 말과 횡정가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맹어호라는 말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의 말입니다. 예기 당궁편에 보면은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옆을 지나가다가 무덤 옆에서 우는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자인 자루가 그 연유를 찾아가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범에 잡혀 죽었는데 이번에는 제 자식이 범에 잡혀 죽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고 물었더니 그래도 이곳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가정맹호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조시대의 관리가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뜻의 고사성어들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위한다는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지금도 국민이 가렴주고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42만 회원업소 중에 2만 9천 업소가 폐업을 했으며 3,919업소가 휴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감축과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 미투 운동으로 회식 자제, 코로나 확산으로 이용자 급감 등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 지원을 위해 추석 전 150만 원을 지원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충을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적자가 나도 은행의 대출 이자와 임대료, 소득세, 부가세,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서 부동산 관련 법을 강화해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전략하고 은행에 돈 빌려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공시지가를 올려 전보다 몇 배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집 한 채 가진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려니 증여세를 전보다 더 내야 하고 상속을 해도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임대료 갚고 은행 대출 갚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수의 상류층 것을 빼앗아 다수의 하류층에 나누어 주면은 정권 유지를 위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계산한다면은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미 실험 결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과 능력의 본질을 모르고 평등주의 이상을 실현해 보려 한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 이 같은 생각으로 독하게 거두어서 후하게 나눠주기만 하면은 정권에 굴종하고 따라갈 것이라는 오산을 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시장의 자유성을 말살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붕괴시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의지를 죽이는 비대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켜 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미 권력에 중독이 되어 원상태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가 될 수 없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을 정부로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